안녕하십니까. 진노바이오텍 김학진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은 혁신바이오 신약개발 릴레이 세미나의 세 번째 시간에는 김형순 박사님이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태계의 이해라고 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대전으로 대변되는 리서치 그리고 송도로 대변되는 디벨롭먼트, 이 R과 D가 지금 따로 있죠. R 슬래시 D가 되어 있는데 R&D가 되려고 하면은 비즈니스까지 연결해서 R&D까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양쪽을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순 박사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형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한 지 10년 이상 됐고요.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생태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얘기하는 흐름은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의약품 개발 단계는 어떤 것이 있고, 의약품 하면 맨날 GMP, GMP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그리고 R&D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R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신약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해서 바이오 클러스터나 허브나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생태계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생태계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그니처처럼 사용하고 있는 의학산업 공생발전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그림인데,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보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 차트처럼 그려져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형상으로 돌고 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우선 병원이 환자가 들어오면 투약을 하지 않습니까? 투약을 하고 나면은 병원 임상의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서 자기가 그 임상 경험을 쌓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환자를 다시 또 어떤 약을 다른 약을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겠죠. 그래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임상 경험을 기초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초 연구를 하다 보면은 후보 물질 개발을 하게 되죠. 후보물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을 하게 되죠. 찾게 된다는 얘기죠. 발굴이요. 그러다가 그 물질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는 비임상, 인체에 하는 임상 실험을 하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보통 보는 게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고 있는데, 허가 등록을 내서 어, 상업 생산을 하고 허가를 허가 상업 생산을 한 다음에 영업을 해서 병원에다가 약을 팔면 다시 투약을 하는, 이런 것이 뺑뺑이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거고요. 이런 거는 혼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비임상 실험을 도와주는 데는 CRO라고 하는 내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상도 CRO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RA라고 해서 인허가 쪽에 일을 하는 데를 RA 업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생산을 해주는, 대신 생산해주는 데를 CMO라고 합니다.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그 다음에 영업도 안 되면 팔아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CS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 R&D 해가지고 연구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건데,
R과 D가 합쳐져 있는 건데 R은 리서치를 얘기하고 D는 디벨롭먼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리서치는 기초 연구라고 하고요. 디벨롭먼트는 제품 개발 연구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워낙 많이 다른데 기초 연구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머리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뭔가 신약 후보 물질을 찾고 개발하고 하는 거고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규제 산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식약처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리서치와 디벨롭먼트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약 산업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 규제에 따라서 디벨롭먼트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R과 D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산업입니다. 기초연구의 예는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리는 원인을 규명했다. 뭐 이런 연구는 기업에서 안 하죠. 왜냐하면 기초연구는 실패율이 한 80%, 성공률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연구를 기업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신대 가 쪽에 있는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기초 연구들을 많이 하죠. 돈이 조금 생기고 가지고 있는 데가 있으면은 비임상까지 동물 실험까지 요즘은 좀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은 임상 2상까지도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이라 그러면은 1조 클럽이라 그럴까요? 돈이 좀 매출이 큰 회사는 허가까지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영업을 국내에서는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고 상업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 에피스나 이런 데들도 자체적으로 영업 판매를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준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동안 몇 개 글로벌 시장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이라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일본 시장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초 연구를 하지 않고 디벨롭먼트만 가지고 비임상, 임상, 허가 등록, 상업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것을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기초 연구를 하지 않고 디벨롭먼트, 제품 개발 연구만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도가 디벨롭먼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두 회사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각 회사가 몇 개씩 바이오시밀러를 몇 개씩 시장 글로벌 의학 시장에 런칭을 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디벨롭먼트가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요거는 전체 의학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스몰 모리큘이라고 그러면은 아스피린이라는 유기합성 의약품을 얘기하는데 바이올로직스의 생물의약품이 여러 가지가 바이오 뭐 인슐린이나 B형 간염 백신 이런 단백질 제제가 있다가 펩타이드나 진 세라피, 셀 세라피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모달리티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리제너러티브 메디신이라고 해서 재생의료를 얘기합니다. 재생의료라고 하는 거는 교환해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잘려져 있을 때 손가락을 이걸 접합을 하면은 신경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신경도관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줘야지 그걸 통해야지만 신경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신경도관을 새로운 것을 이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재생의료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의약품 개발 단계입니다. 그래서 후보 물질이 개발이 되면은 후보 물질을 많이 생산할 줄 알아야 그것이 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니까 많이 생산하려 그러면은 원재 생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원재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drug substance production이라고 해서 약효가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약효가 있는 물질을 생산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균주 개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균주 개발이라는 거는 약효를 많이 만들 줄 아는 균주를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균주 개발을 먼저 하고 나서 원재 생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효가 있는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제약회사에서 스케일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약효가 있는 물질이 장기간 약효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또 섞어서 제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제제를 개발해서 약효가 유지되는 시간이 오랫동안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은 거의 전부 다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제로 완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완제는 드럭 프로덕트, 원제는 드럭 서브스턴스. 그래서 DSDP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업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주사제로 만들어도 또 주사를 놓을 수 있게 자가 주사하는 의료기기를 이용하여서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물 실험을 이용해서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 임상 실험을 해서 검증을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괜찮으면은 정부 기관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7번의 registration이라고 하는 허가를 깔때기에 스톱 코크가 있는 부분으로 맞춰놨는데, 깔때기가 열리지 않고 허가가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 1번부터까지 온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톱 코크가 있는 것처럼 규제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약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앤 마케팅 이제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일즈 마케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 빨간색 오른쪽 아래에 NRDO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는데, NRDO는 No Research Development Only. 그래서 리서치를 하지 않고 디벨롭먼트만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를 NRDO 컴퍼니라고 그래서 디벨롭먼트만 한다라는 의미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미생물을 발효하거나 세포 배양을 통해서 만드는데 나중에 분리정제 후에 드럭 서브스턴스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똘똘한 균주를 만드는 것을 균주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주 개발은 transformed E. coli나 transfected cell line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일례를 인슐린 진을 대장균에다가 트랜스폼 시킨 다음에 형질 변환을 시켜서 그것을 키운 다음에 발효를 해서 키운 다음에 분리정지하고 DS를 생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S 생산은 drug substance라고 그러고 원재 생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똘똘한 균주를 많이 키워서 분리정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라고 API라는 표현을 쓰는데 DS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효가 있는 물질을 잘 생산하자 이런 얘기고요. 수년 전에 2020 CMO 챔피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번 있었는데, CMO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발효기나 세포 배양기의 부피가 제일 커서 제일 많이 세포 배양기의 부피를 많은 생산 부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CMO 챔피언이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산할 때에는 GMP에 따라서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서 GMP를 따라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EHS가 또 겹붙여 있는데, EHS는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GMP는 뭐고 EHS는 뭔지를 나중에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생산할 때는 조그만 자아 포멘터나 동물세포 배양기를 해서 키우지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규모가 큰 배양기나 그 발효기를 사용하는데 스케일업이 조금씩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배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스케일업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사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프리필드 시린지나 앰뷸, 바이얼, 카트리지 같은 데다가 충전을 해서 주사제를 만드는데 이런 거를 fill and finish라고 해서 FNF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생산이기 때문에 완제품도 생산이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은 생산을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원재 생산과 완제 생산 이렇게 나눕니다. 완제도 당연히 CGMP가 있냐 아니면 KGMP냐 이런 것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재 생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CMO 챔피언이라고 할 정도로 송도가 이 원재 생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큰 세포 배양 부피를 가지고 있는 단일 도시에서 지역이라고 그래서 DS에 관한해서는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완제 생산을 국내에서는 잘하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리필드 시린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프리필드 시린지를 가지고 CGMP로 허가받은 완제 생산 시설은 국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 바이알 가지고 KGMP, CGMP 생산하는 데는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CGMP로 완제 생산하는 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유럽 글로벌 마켓에 완제 제품을 갖다 팔 수 있느냐? 못 팝니다. 생산을 해야지 CGMP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제품을 런칭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하면은 국내 임상이 아니라 해외 임상을 하셔서 글로벌 마켓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데 그것을 완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액상에서 불안정한 상황이고 고체상으로는 안정이 되기 때문에 동결건조라는 공정을 거쳐서 프리즈 드라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어 바이얼이라고 해서 고체상에 약이 있는 거에 다일론트가 또 다른 그 바이알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녹여서 사용하는 걸 하지만 최근에는 듀얼 챔버 시린지라고 그래서 두 물질 고상과 액상이 한 주사기에 같이 있는 걸로 만들어서 주사기가 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듀얼 챔버 시린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도 하고 클리니컬 스터디도 해서 허가를 득하게 되죠. 그래서 동물 실험은 독성 실험 및 인간에 대한 투여량을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동물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IND,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1상, 2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상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 2상은 유효성 및 안전성을 탐색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상은 그것을 실험하는 양을 많이 늘려서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서 용량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증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3상까지 한 결과를 가지고 New Drug Application, 신약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스몰 모리큘 약일 때는 NDA라고 그러고
바이오 의약품일 때는 BLA라는 허가 신청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런칭시킨 다음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을 판매할 때는 이상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유효성 및 안전성을 탐색하고 어느 정도 약효가 있고 안전성이 검증이 된 상황에서 이상을 끝내난 다음에 기술을 판매하는 게 기술을 사가지고 가는 회사도 유효성과 안전성을 탐색을 했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돈을 많이 받고 또 사는 사람도 좀 거래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이상이 끝난 다음에 기술 거래를 하는 예가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2020년도에 20등까지 매출이 큰 거를 순서로 했는데 그중에 12개 제품 1등, 2등, 6등, 7등, 8등 해서 20개 중에 12개 제품이 모두 바이오 의약품인데 그중에 바이오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사제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바이알에다 충전해가지고 만들어 놨다가 결국은 프리필드 시린지나 카트리지를 쓰고 그 다음에 프리필드 시린지에다 필링한 거를 또 자가주사로 바꾼 오토 인젝터라고 하는 자가주사나 펜 인젝터라고 하는 펜형 주사기로 바꿔주는 예가 많은데 이런 거를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편하게 바이알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경쟁사가 먼저 이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해서 오토 인젝터나 펜 인젝터를 쓸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결국은 또 따라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맨 처음에 주사 완제를 만들 때 어디까지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걸 잘 검토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GMP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서 매니팩처링이 제조니까 공장의 현장에 실사를 하고 제조하는 것만 본다고 생각을 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실사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준비를 하는 거는 그전에는 공장과 공장장님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결국 CGMP에서 떨어져 나가고 허가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공장장이 사표 쓰고 그만두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보면은 GMP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Entire Product Design서부터 개발, 디벨롭먼트, 테스팅, 매니팩처링, and commercial process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CGMP가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확증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매니팩처링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GMP는 약을 잘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EHS는 뭐냐 하면은 약 만드는 사람을 보호하자라는 게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라는 겁니다. EHS.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벌써 GMP와 EHS가 결혼을 한 것처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EHS도 검증을 하고 그러는데 수년 전에 제가 EHS라는 이슈를 가지고 정부 부서를 방문을 했더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쓸데없는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EHS라는 또 새로운 거를 규제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아직은 하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EHS가 잘 안 되면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GMP는 GMP고 EHS는 EHS대로 별도로 또 잘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EHS를 쉽게 말해서 약 만드는 사람을 보호하자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합성한다고 그랬을 때 원료들도 결국은 톡식한 머티리얼을 가지고 유기 합성을 해가지고 합성을 하는데 그러면은 반응할 때 여러 가지 또 톡식한 증기들이 생기고 그것을 작업자들이 마셔가면서 작업을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을 만드는 사람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게 EHS입니다. 그래서 GMP와 EHS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발효나 동물세포 배양을 할 경우 하는 그 바이오 의약품은 EHS 할 게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문가가 그렇지 않다. 거기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에서도 EHS를 잘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경험이 잘 있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생물의약품을 허가를 받는 요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GMP라고 하는 제조적인 측면, 그다음에 안전성, 유효성에는 그 약효적인 측면과 품질의 CMC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요즘에 와서는 하는데 특히 품질에 대한 CMC가 요즘 와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CMC라고 하는 품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동물 실험할 때 만들었을 때 스몰 스케일에서 나온 의약품의 품질과 나중에 삼상에서 썼을 때 아니면 커머셜 프로덕션을 했을 때 스케일업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의약품 후보 물질, 신약 후보 물질의 품질이 이게 같아야지 되는 건데 그게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고 약속하는 것이 CMC라고 합니다. CMC는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그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가 점점점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허가를 받을 때 US FDA에서 2000에서 2012년 사이에 3년간 FDA에서 이 CMC 때문에 약 한 3분의 1 정도가 CMC 이슈 때문에 IND가 승인이 거절됐거나 연기됐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벨롭먼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맨 처음에 보신 생태계 그림인데 무엇을 열심히 해서 잘 돼야지 생태계가 활성화될까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나온 답이 그나마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초 연구를 잘해야지만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답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을 가지고 있는 결국은 대전에서 지금 한 30년 바이오 벤처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레고캠이 기술을 판매한 대금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이런 데나 또 알테오즈는 최근에 시총이 20조 원 가까이 됐던 이런 것들이 다 D보다는 R의 힘이 세서 잘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21년도에 기술을 13조 계약한 금액이 13조라고 그러는데 21년도 같은 해 셀트리온의 매출이 1조 9천, 2조 되고 삼성바이오 두 회사 합쳐서 2조 4천억이 됐는데 그거 합쳐봐야 기술 판매한 합계 금액의 21년도 금액이 13조니까 R 기술을 판매했다는 거는 R과 약간의 D가 섞여서 만들어진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초 연구를 결코 못하는 나라가 아닌데 그 의미를 좀 잘 보고 기초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디벨롭먼트 그동안 그 바이오시밀러를 하면서 갈고 닦았던 그 D를와 만나게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뼈 때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썼는데 어저께도 그 김진기 이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전태현 박사가 알테우젠에서 그 머크에다가 기술을 팔 때 보니까 그 머크 사람들의 얘기가 한국이 연구, 리서치는 잘하지만 개발과 상업화는 엉망이다. D가 좀 엉망. 해본 경험이 별로 없죠, 사실은. 많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송도 쪽에 많이 있지 대전 쪽에는 많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코 못하는 게 아니니까 리서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잘 이어서 합쳐가지고 R과 D가 잘 합쳐서 제품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길리어드가 1992년도에 회사의 가치가 2억 5천만 달러였는데 10년 만에 2002년에 제품을 개발해서 제품을 판매를 했더니 그 마켓 캡이 1,000억 달러가 됐다 그런 건 몇십 배가 10년 만에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재 R&D에 집중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마케팅 능력까지 갖춰서 회사를 제조하는 쪽을 키우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판매만 하지 말고 그 얘기는 여기 머니투데이의 김상희 기자의 표현으로는 씨앗을 헐값에 넘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그러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벨롭먼트도 어느 정도는 잘 하는 편이니까 송도 쪽에 오셔서 이걸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신약 개발을 하려면 이런 대학 연구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CRO, CMO, CDO 이런 데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서치 하시는 분들만 있는 것보다는 이런 데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같이 몰려 있어야 클러스터가 된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기초 연구하시는 분들이 규제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리고 기초 연구 결과가 디벨롭먼트 쪽으로 이행하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리서치에서 디벨롭먼트 쪽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걸 좀 물어보려고 그래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크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걸 조금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병원의 의사분들이 기초 연구하시는 분한테 임상 의사들이 쌓아둔 임상 결과들을 피드백을 좀 줘야 되는데 의사분들이 워낙 바빠가지고 그런 걸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연구를 해도 이거를 디벨롭먼트 쪽으로 넘어갈 때 이게 상업성이 있는지 또 드러거빌리티 약을 만들 수가 있는지 또 갭이 뭐가 좀 있는지 자기가 연구한 결과가 충분한지 더 해야 되는 결과가 있는지 이거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산도 동물세포 배양에 의한 단백질, 항체 이런 쪽에 지금 생산은 잘 돼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완제라든가 이게 지금 주사제는 거의 안 되는 프리필드 시린지 쪽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도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크나 화이자가 지금 팔아주고 있습니다. 머크나 화이자가 팔아줄 때 얼마를 뛰어가냐 하면은
판매가의 40%를 뛰어간대요. 어마어마한 걸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CSO가 뛰어가는 게 판매가의 40%를 뛰어가는 게 일반적인 룰이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띄어서 주고 셀트리온이 영업이익이 40%, 50%가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니 남기는 많이 남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거를 우리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직판이라는 얘기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해서 우리 그 젊은 바이오 전공하신 분들이 R&D만 해가지고 있는 것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영업적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정부도 이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작은 회사, 벤처 회사들도 어느 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회사, 저 A라는 나라가 우리가 저기 진출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거기에 허가 담당자가 누군지 어떤 자료들이 허가를 받는데 판매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지 이런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을 좀 제공을 해주면 훨씬 더 작은 업체라도 판매 허가를 받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냐 쉽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영업 판매도 국가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기보다도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이오의학 공방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개발과 생산을 중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은 게 바이오의학 공방인데 이 의학 공방이 3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해서 네트워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까 그 문제점으로 본 바이오의약품 기초연구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산업화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추가 연구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디벨롭먼트 쪽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송도 컨설팅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기초연구의 결과와 글로벌 경험을 보유한 개발 전문가 사이에 잘 협업을 해서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효율을 극대화하자라고 하는 게 송도 컨설팅 그룹이라고 해서 이 그룹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이 사진처럼 뭔가 불 위에 있는 비행기 타고 가시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협업 없이는 이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아마 오늘의 핵심 장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네, 박사님은 이게 이제 시그니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표를 네, 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이 장표 하나만 보더라도 이 생태계 자체를 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좀 재밌게 느꼈었던 거는 여기 기획 단계, 비임상 단계 이런 거는 알겠어요. 여기서 요거는 제가 생소했었으면 CSO 요 부분. 예, CSO가 Contract Sales Organization. 그러니까요. 저는 CSO가 생소했는데 이분 여기가 이제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세일즈 그렇죠. 해주는 거. 우리나라도 CSO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요거는 좀, 근데 이 사람들도 예. 외국 회사들을 닮아가지고 바이오 벤처들이 뭔가 제품이 있을 때 팔 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CSO가 40% 뛰어간답니다. 그러니까요. 저 40% 듣고 지금 저희 업종을 변경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예, 그래서 역시 파는 게 예술이구나, 만드는 건 기술이고 이런 예, 생각도 예, 이제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CSO의 역할이 필요 없이 만약에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수익률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렇죠. 그 CSO 단계에서 보면은 그 소비자의 니즈, 그러니까 빅파마라든지 임상에서 필요한 니즈들이 확실히 이분들은 더 잘 보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 CSO의 니즈가 이런 기초 연구 단계라든지 개발 단계로 그 연결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네, 빠른 신약 개발이나 이런 라이센스 아웃 그렇죠. 등등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예,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나라지만 그 역량 있는 선수분들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분야별로. 예, 예, 결국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네, 서로 믿을 만한 신뢰를 쌓기가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게 좀 적은 거. 그런 것들이 그런 환경적인 그런 제약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판매망이 없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이 램시마를 원래는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 가지고 글로벌 컴퍼니한테 판매를 위탁해서 CSO로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램시마 SC라고 그래 가지고 SC는 피하 주사로 하는 건데 그거는 바이오 베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뉴드럭이 된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음, 그래서 CSO가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면서 보고 결국은 바이오 베터인 램시마 SC는 직판을 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나 봐.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바이오시밀러로 팔 건지 바이오 베터로 해서 뉴드럭으로 해서 자가 판매를 하시. 뭐 하여튼 좀 그런 사항들이 좀 델리케이트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음, 나중에 영업 이익이 훨씬 더 좋아질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CSO가 국내에서는 이게 40%를 뛰어간다고 한들 CSO는 결국은 판매를 위해서는 뭔가 의사한테 주는 것도 있고 뭐 한데 그런 것이 바이오 벤처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음, 그게 법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은 상장 요건에서 아마 결격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CSO한테 떠넘겨서 판매를 하게 만들고 자기는 깨끗하게 소- 판매가 손에 안 이루어지는 묻히고요. 피 안 묻히고 자기는 한다. 그래서 또 CSO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는 생각할 수 세일즈가 있습니다만. 없으면 예. 살아남지가 못하니까 음, 이거는 뭐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라 의료기기 쪽에서도 진단 쪽 뭐 이런 쪽도 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또 인상 깊었었던 부분 여기 병원에서의 데이터가 대학교라든지 이런 중소벤처기업의 연구 소재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에서의 니즈가 연구 개발로 이어지는 이 소위 그렇죠. 말해서 큰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는 점은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동그라미를 그릴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동그라미가 시작점으로 돌아와야지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 그렇죠. 활용 점정이랄까 그 부분이 요 부분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닌가 예, 이런 예,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 임상에서의 그런 데이터가 기초 연구로 연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예, 두 예. 번째로는 어제 발표를 해주신 김진기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주시면서 노벨티라고 하는 회사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례가 미국에서의 처방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언맨 예, 니즈를 찾아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 논문을 하나, 둘, 세 편을 내셨는데 그걸로 라이선스 아웃을 아, 예, 하신 예, 케이스. 예. 그거 굉장히 흥미로웠었거든요. 저는 예, 그냥 그거 예, 맞습니다. 일종의 딥한 얘기 그런 것까지는 예, 몰랐었었는데
상당히 예, 재밌는 예, 요소가 아니었나 예,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예,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 지금 예, 임상 그렇죠.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실 그분들이 피드백을 노벨티한테 준 건 아니죠. 하지만 네, 데이터 예, 베이스드 우리 개발 판단이겠죠. 이거 개발 판단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셨고 그게 굉장히 잘 먹힌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요즘은 병원에 계신 그 의사분들도 베이직 리서치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시고요. 자기들이 직접 그 또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기초연구 내지는 기초연구 전일에도 플로우가 만들어지면 디벨롭먼트에서 받아먹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 앞 단계에서부터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왜 우리 연탄 넣고 눈 굴리는 것처럼 그렇죠. 예, 이렇게 예, 뒹굴뒹굴 예. 굴러가면서 이제 커지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우리는 이게 뚝뚝뚝 끊겨져 있지 않나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발표를 통해서 조금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가만히 쳐다보면 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고 나와요.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 잘 안 흘러가고 무슨 문제점이 있구나. 네. 이거 보다가 생각이 하나 둘씩 나온 거죠. 요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사골 우리듯이 이렇게 예, 진한 예, 육즙이 이렇게 나오고 예.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경쟁력 강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부서가 있었던가 뭐 거기서 아이야 뭐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나 바이오나 똑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한 30년 연구 투자를 했는데 왜 의약품은 요 모양 요 꼴이니? 그러니 뭐가 문제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좀 문제점을 좀 끄집어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때 일단 생태계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때 만든 그림입니다. 그렇구나. 이거 직접 만드신 예, 제가 그림인 직접 거죠? 만들었습니다. 어우, 네. 이거는 저는 교과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세대의 그 저기 그 성백린 교수라고 있거든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성백린 교수는 저한테 허락을 받고 네. 요 그림을 생태계 그림을 그 자기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희 여기 대전 둔산동에서 지금 이제 생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분들은 R 위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D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 우리 알아야 된다. 요런, 그, D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를 예, 이제 예, 한 예. 두 문장 정도로 요약이 될까요, 혹시? 중요성과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거. D는 단계가 많은데 그 단계별로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워.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규제를 받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렵고 그 두 가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 디벨롭먼트 쪽에 일하신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도 많지 않고. 음, 그래서 시간이 가면 좀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같은 송도 컨설팅 그룹을 만나서 잠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현명하신 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학 쪽에서 보면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밸류 체인.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붕어빵을 판다라고 하면은 밀가루 농사 짓는 체인. 밀가루 농사 짓는 예, 체인이 있고 재분하는 체인이 있고 그거 다 밀가루 패킹하는 거, 운송하는 거 이런 체인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처럼 예, 예, 그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제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단에서의 예, 그 리서치의 결과들이 뒤에서 우리가 예, 시판하고 막 뭐 어디 의사 선생님들한테 판매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밸류 체인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다라는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그 주요한 전문가와의 자문이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예, 드럭 디벨로먼트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그런 예,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오전에 황우상 박사가 바이오세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깊이가 보통 깊이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규제 산업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거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음, 단순히 파이펫 몇 번 뭐 찍고 하는 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은 한번 붙여서 베이직 리서치 하시는 분들하고 황우상 박사하고 붙여놔도 나는 충분히 서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깨달음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 황우상 박사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그런 어세이들 뭐 바인딩 어세이라든지 셀 베이스 어세이 왜 이걸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네, 그거예요. 명료한데 네.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만 하면은 안 되고요. 사실 그 바이오 벤처들의 상당 부분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그동안 리서치 해오셨던 분들과 디벨롭먼트 하시는 분들하고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커요, 회사보다. 그러니 진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셀베이스 예. 어세이가 아까 이제 저기 그때 닥터 지앙 선생님이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인비트로 그러니까 인비보 실험 전에 독성 전에 이미 그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세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네. 알 쪽의 단계에서도 조금 기초적일 수도 있는데 그 기초적인 실험들 셀베이스 어세이라든지 바인딩 어세이 등등도 뒷단에 FDA 미국 FDA의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어프로벌 할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 데이터들을 만드는 예.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실험이라고도 여겨질 만한 것에서도 그 실험 조건이라든지 다양한 컨디션들을 뒤에 라이센스 아웃이나 시판까지도 염두를 한 그런 기초 실험 그런 예.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들 이제 참석하신 분들 이제 수십 분 계시고 하지만 예. 결국은 어느 분야 어느 파트라도 작아 보이지만 바깥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작아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나름의 우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예. 좀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그 학술 목적의 기초연구와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학술 목적의 기초연구를 하다가 이게 뭐 신약 개발 쪽으로 바꿔 탈 때는 좀 더 쳐다보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음. 우리 그거를 똑같이 실험실에서 네. 보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냥 실험실에서 조건 내가 이렇게 잡지 뭐 아니면은 레퍼런스 논문 이렇게 했는 게 나 따라하지 뭐 이게 아닌 것 예, 같습니다. 그게 보니까 완전 달라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완전 다른 얘기인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DS 하시는 분들은 제재 연구 포뮬레이션을 잘 모르고 음, 그또 포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DP를 또 잘 몰라. 네. 원제 그러니까 단계별로 넘어갈 때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저기 그 기초연구 하시는 분들은. 왜 음, 이게 D면은 D 아는 사람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단계마다 모르고 단계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야 되니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디벨롭먼트 더 들어가기 전에 기술 이전하고 끝내자라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제품 판매할 생산까지 가서 판매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네. 특히나 이게 저희는 이제 제가 하는 회사에서 이제 거래처라고 하는 그 고객사들이 한 150곳이 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네, 신약 개발 스토리들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한 10년을 듣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그 상황에 맞춰 이게 닥쳐가지고 준비하면 이미 늦었어요. 예, 그럼요. 네. 이제 이렇게 결과, 동물 실험 결과, 잘 나왔네? 이제 뭐 하지? 이러면은 이미 템포가 벌써 막 몇 달씩 늦춰지고 하는 예.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체연구 하시는 분들이 그 또 워낙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음. 저거 왜 못해?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제가 오래 걸리고 예, 예. 하여튼 에피션트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R과 D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서로 인정하고 음. 그런 문화가 빨리 이스태블리시 될 때 성공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냐, 빠르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바이오 기업의 이제 내일 발표는 세무사님이십니다. 네, 세무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지만 바이오 기업 특성이 있잖아요. CFO도 바이오 기업 특화된 CFO의 저기 특성도 있고 바이오 기업의 이 가지는 약간 수익률 없이 그 투자금 받아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IPO 하고 밸류에 쭉쭉 뛰고 이런 식의 그 스토리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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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것처럼 바이오 기업이 약간 다르죠. 그런 것들이. 예, 그런 예, 것처럼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관점을 기업이 아니라 의약품 관점으로 두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항체 의약품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게 하나가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개발한 회사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 개발한 항체 중심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항체를 발굴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드럭 타겟을 잡는 단계에 드럭 타겟을 예, 잡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항체를 뭐 발굴을 하고 여기에다가 ADC를 붙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죠. 그때 여러 이제 법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기관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 친구를 중점으로 두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개념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예. 아마 안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 영화사들이 영화를 만들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인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아스팔트 깔아놓은 그런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트랙으로 이 친구가 잘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예. 누가 길 좀 뚫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박사님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아니, 저도 뭐 네. 노력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캐치 못한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또 얘기 듣고 또 노력하면 되니까요. 네. 특히나 뭐 이제 여러 것 말씀 이렇게 주셨지만 결국은 전문가들의 협업, 믿을 만한 예, 사람들 간의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예, 중요하겠다 이런 예, 생각이 이런 메시지가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의학 공방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D 부분에 대한 공유와 그리고 성도 컨설팅 그룹을 통한 그런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들이 예, 결국은 성공하는 신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 그런 예. 어떤 마중물, 걸음 등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의학 공방에서 올해 주제가 제재 연구예요. 제제. 포뮬레이션 쪽에. 음, 그 포뮬레이션이 결국 기초 연구해 오시던 분과 그다음에 사이언티스트죠. 네. 엔지니어가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또 서로 만나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음, 어, 그 주제를 가지고 올해 세미나를 했어요. 네. 29일 날 11월 29일이 마지막 발표하는 날인데 세미나가 있는 날인데 음, 지금 현재 한 70분 정도가 참석 신청을 했어요. 오, 오프라인인데 상당히 예, 저희 보통 그 정도는 오십니다. 맥스가 60명 아니었나요, 거기? 그러니까 의자 그냥 붙이고 해서 앉고 뭐 그러죠. 옛날에 7, 80년대 학교 멘트로 이렇게 예, 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고 막 이제 예. 그러는 그런데 요번에 가만히 생각하면 제재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제재 연구예요. 아, 뭐 반응도 아니고 몇 가지 섞어가지고 스테빌리티를 높인다 뭐 이런 음, 얘기인데 네,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가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해서 내년에도 그 분야를 1년 더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 어찌됐든 사이언티스트, 저는 사실은 공대를 들어가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바이오 쪽의 공부는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한 사이언티스트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협력을 좀 많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 음, 두, 뭐라 그럴까요? 계층도 아니고 뭔가 분야의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훨씬 더 불꽃이 튈 것 같아요. 잘 되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문 분야들, 이렇게 전문 분야를 이렇게 세로로 표현하면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끼리 네. 제너럴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러한 예. 그러한 그림으로 예. 우리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오늘 그리고 네, 이 그 생태계 그림은 생태계 그림, 네, 영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으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원하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거나 어디 이 그림이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십시오.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발표, 전반적인 의약품 생태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현수 박사님께 박수 드리면서 오늘의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